최근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천재적인 두뇌를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취직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 6월 29일 1화가 공개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스토리와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첫 1화 시청률 0.9%에서 단 4회 만에 전국 시청률 5%를 돌파하며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비영어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연일 신드롬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우영우의 인기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퍼지자 초를 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훔칠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히트 중인 우영우에 대해 중국이 손을 뻗치자 글로벌 시청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스트리밍 계약을 맺고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영우는 전 세계에서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인기가 고공행진 중인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선다는 스토리로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힐링을 선사해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죠. 이래에 비해 시청률이 10배 이상 오르며 한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수준의 흥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이기에 한국에서 먼저 입소문을 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한국 차트에서 먼저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이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비영어권 작품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했는데요. 게다가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한국 드라마로서 순위권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뜨거워지자 처음에는 10개 언어로 서비스되었으나 자막 서비스를 31개 언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방영 5회차 만에 미국을 포함한 해외 제작사들이 리메이크를 제시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강세는 변함없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우영우 역할을 맡은 박은빈 배우의 주가도 연일 상승 중이라는데요. 현재 광고계에서 섭외 영순위로 꼽히며 몸값만 기본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굿데이터가 발표한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에 따르면 박은빈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강태호, 주연영도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했죠. 한편 이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엄청난 성공은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법정 드라마치고는 상당히 고액의 제작비를 들였음을 알 수 있는데 거의 사전 제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제작비만 무려 2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법정 드라마이기에 딱히 고액의 제작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200억 원의 제작비 중 상당 부분은 주인공 우영우가 상상하는 고래 CG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 씨가 정말 훌륭하게 연기를 소화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박은빈 씨는 처음엔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를 굉장히 꺼렸다고 합니다. 배역을 거절한 이유로는 장애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까봐 내 연기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신중하게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거슬리지 않으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배역을 소화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다라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제작진들에게는 그녀의 이런 발언이 이 역할은 박은빈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작진들은 박은빈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신 연모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며 연기가 되었을 때도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무려 1년을 기다리며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을 믿어준 마음에 보답해야겠다 싶어 용기를 낸 박은빈은 자폐 스펙트럼 전문가를 직접 만나 자폐 이론을 공부할 정도로 배역에 진심이었고 희화화된 모습 하나 없이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호평을 받으며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드라마에 대한 분석이 많아지고 주인공인 우영우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인기를 끌자 원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혹시 우영우가 실존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초반에 방송되었을 때만 해도 우영우는 100%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0.9%에서 출발한 시청률이 6회 만에 9.6%로 급격 오르는 등 우영우 열풍이 불면서 혹시 실제 모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네티즌들은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헤일리 모스를 실제 모델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헤일리 모스는 우영우처럼 마치 사진을 찍듯이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은 그녀를 플로리다 최초의 자폐증이 있는 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국내 언론 역시 해당 소식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발견한 네티즌들은 작가가 이를 참고해서 우영우라는 인물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내놓은 것이죠. 우영우의 인기를 접한 헤일리 모스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꼭 닮은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얘기가 열풍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원작이 없다고 합니다. 드라마 대본은 영화 증인의 문지원 작가가 썼는데, 조우성 변호사의 에세이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에 영감을 얻었고, 동시에 신민영 변호사의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에서 각각의 에피소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그렇기에 정확히 말하면 영감을 받은 책은 있지만 어떠한 작품을 드라마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인기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지 중국 시청자들은 각종 호평을 쏟아내면서 한국 최고의 드라마라며 극찬 중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국에서는 엄청난 변호사 위잉우라는 제목으로 중국 최대 컨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서도 평점 9.3점을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정식으로 유통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통하며 중국 자막까지 입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중 한국 대사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국 60여 개 사이트에서 국내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우영우 콘텐츠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과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들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죠. 이렇게 도둑 시청도 어이없는데 더우반에서는 자신들끼리 평점을 매기고 리뷰는 이미 2만 건이나 올라와 있었다는데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몰래 훔쳐보면서 할 건 다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한국 문화 훔치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은 중국의 주된 표절 타깃이었죠. 과거 윤식당, 삼시세끼, 미운 오리 새끼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예능 히트작들을 훔쳐내 방영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의 포맷을 넘어서 출연진들의 캐릭터, 의상 콘셉트까지 모조리 따라하면서도 표절이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나오는 탓에 한국 시청자들을 뒷목 잡게 만들었는데요. 오죽하면 큰 피해를 입었던 나영석 PD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차라리 판권을 정식으로 구매해가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겠다라며 불법 행위를 그만둘 것을 넌지시 말했었죠. 그런데 가장 어이없는 것은 중국 언론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과도하게 보호했다가는 독점 현상이 생겨날 것이라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도둑국으로 불리면 화를 내는 모습이 어이가 없는데요. 본인들이 존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